저희가 올해 MGS에서 발표하게 될 사용자 인사이트를 위한 앱스토어 데이터 마이닝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앱트윅 헤드 오브 코리아 윤갑입니다. 2022년 저희가 지사를 설립할 당시 저는 최초 멤버로 시작했었고요. 지난 2년 동안 앱트윅 코리아는 250% 굉장히 빠른 성장률로 성장해왔습니다. 자, 현재 많은 국내 앱사분들에게 저희가 앱스토어 최적화 그리고 AS에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앱트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트윅은 앱스토어 최적화 ASO 그리고 애플 검색 광고 ASA에 중점을 둔 앱스토어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크게 이렇게 7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ASO 인텔리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ASO 인텔리전스로는 키워드 순위와 이런 가시성 관련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애플 검색 광고를 관리하고 모니터링에 도움이 되는 Search Ads 매니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피드백을 모니터링하고 이런 그 응답을 자동화하고 관리하는 최적화하는 도구도 따로 있고요. 이거는 앱 리뷰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많은 앱사분들이 이제 그런 그 앱스토어 내에 인사이트를 얻고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앱트윅 코리아는 유튜브, 뉴스레터, ASO 블로그, ASO 커뮤니티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이미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다운로드 증대를 넘어 사용자 인사이트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발표 중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ASO 그리고 ASA 인사이트 리포트 지표들을 많이 포함시켜 놨는데요. 만약에 프리오더를 원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 오신 분들께 저희가 드릴 그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앱스토어 내에서도 사용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유익한 인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특히나 질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숨겨져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는 사용자 데이터를 마이닝함으로써 이런 추가적으로 이런 사용자의 관심사 그리고 니즈, 사용자의 만족도 이 세분화된 사용자 그룹 그리고 사용자의 성향, 의도에 관한 이런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 툴 그리고 콘솔 데이터 통해서는 이제 사용률, 인게이지먼트, 기본 그 데모그래픽 정보 아니면 유입, 광고에 관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앱스토어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질적인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 데이터는 그리고 무엇보다 더 빠르고 직관적이고 솔직하고 그리고 더 저렴한 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앱스토어 데이터는 다운로드 시점 전과 후 데이터를 모두 포착하기 때문에 이 커스터머 저니에서 굉장히 넓은 시각의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스토어 데이터는 아시다시피 경쟁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카테고리의 이 넓은 이 흐름, 전체 그림과 경쟁사들의 활동 그리고 경쟁사들의 활동에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도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단순 데모그래픽한 데이터뿐만이 아닌 이런 사이코그래픽한 데이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니즈를 어떻게 느끼는지 그 성향도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도 충분히 많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앱스토어 데이터는 2가지 단계인 search 검색과 이 reaction 반응으로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검색 단계에서는 키워드, 즉 이런 키워드 트렌드, 키워드 검색량
그리고 사용자가 앱을 찾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반응 단계에서는 이제 앱 페이지에서 노출되는 이런 스크린샷이랑 이런 동영상 비주얼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후기 및 평점을 분석해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의식적으로 반응하는지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 단계를 조금 더 브레이크다운해서 어떤 키워드의 유형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요 질문은 우리 앱 사용자들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 앱을 찾기 위해서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는가입니다. 키워드는 두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일반 키워드 그리고 브랜드 키워드가 있는데요. 우선 일반 키워드는 우리 앱 그리고 경쟁 앱의 기능, 베네핏을 설명하는 그냥 일반 설명적인 키워드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그 중에서 단일 키워드, 싱글 키워드랑 조합 키워드, 롱테일 키워드들도 모두 포함입니다. 추가로 이런 시즈널한 트렌드 키워드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설날, 할인, 뭐 블랙 프라이데이 등등 이런 키워드들도 전부 일반 키워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브랜드 키워드는 말 그대로 우리 브랜드의 이름, 우리 경쟁 앱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자, 일반 키워드랑 브랜드 키워드는 둘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브랜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외부 광고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세션을 위해서 그 베네핏을 설명하고 이런 관심사에 응답하는 일반 키워드에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브랜드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경우 아니면 새로운 국가에 진출해서 이제 우리 브랜드를 다시 설득해야 되는 단계에서 아니면 특정 카테고리에 굉장히 많은 경쟁사들이 있을 경우 더욱더 일반 키워드에 의존해야 하는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일반 키워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니즈에 맞는 앱을 찾을 때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키워드인데요. 제가 한번 예시로 2023년 인기 일반 키워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non 게이밍 게이밍 이렇게 상세 카테고리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 브랜드 키워드가 아닌 일반 키워드들도 검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로에 들어가 있는 그 숫자를 보시면 저희 그 검색량인데요. 0에서 100까지 검색량을 표현하는 스코어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사진 및 비디오에서는 아마 뭐 캔바, 포토숍 이런 브랜드명들도 사용됐을 거지만 사진 편집, 동영상 편집 이런 키워드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브랜드가 알려지지 않았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키워드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논 게이밍, 게이밍 둘 다 일반 키워드 사용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이제 특정 앱을 찾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의 범위가 굉장히 넓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예시를 드리기 위해 제가 생산성 앱을 저희가 앱스토어에 새로 출시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습관을 개선하고 추적하고 이런 목표를 설정하는 도움을 주는 생산성 앱인데요. 이 앱이 이렇게 헤비 트래커, 리워드 시스템, 리마인더, 투두 관리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재 사용자가 우리 앱을 찾기 위해 어떤 키워드를 저희가 메타데이터에 넣으면 좋을까요? 물론 이런 기능을 설명하는 키워드를 넣으면 좋겠죠. 다만 이제 굉장히 이 사용자 그룹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그 키워드 풀이 굉장히 넓을 수 있다는 것을 다음 예시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예시로 한번 두 가지 유형의 잠재 사용자 그룹을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 사용자는 20대 대학생입니다. 이 학생분은 이제 데드라인을 지키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좀 ADHD 증상이 있다는 거를 좀 자가 진단을 한 분이고요. 그래서 집중력을 높이고 작업을 나누고
이런 학업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헤비 트래커, 투두 리마인더, 데드라인 리마인더 이런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자는 열심히 일하는 30대 직원이고 일상 습관을 정리하고 워크-라이프 밸런스 개선하고 취미 생활 등등 이런 웰빙 활동도 개선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 비슷한 도구를 찾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들이 찾는 기능은 비슷하지만 이제 요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사용되는 키워드들도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요구에 맞는 다른 키워드를 사용해 우리 앱을 찾을 가능성이 큰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두 그룹이 사용하는 잠재 키워드 중에서 겹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습관, 앱, 도구 등등. 하지만 이렇게 고유한 키워드들도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1은 이제 ADHD 앱, 학업 습관 등등 이런 키워드를 사용할 거고 사용자 2는 웰빙, 뭐 갓생 이런 키워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이 포화 상태를 좀 이해하면은 먼저 더 많은 잠재 고객을 발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더 효과적인, 더 타겟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앱이 사용자에게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타겟팅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습관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상위 목록을 앱 트윅 실시간 검색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목록에 오른 앱들은 다 습관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 습관에 관한 포지셔닝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것에 따라 이제 사용자 키워드들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습관과 연관된 키워드는 뭐 투두이고 뭐 습관 만들기 아니면 30일 챌린지도 있고요. 갓생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앱을 어떻게 포지셔닝 할 것인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고 우리가 너의 니즈에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여드렸다시피 이 가능한 키워드가 상당히 많은데 이 모든 키워드가 높은 검색량이 있고 난이도가 없고 뭐 경쟁이 없고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볼륨 그리고 다른 주요 이런 성과 차트들을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한번 앱 트윅의 키워드 테이블을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제가 공부, 타이머, 루틴, 투두, 습관, 취미 이런 연관 키워드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볼륨에 관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볼륨 그리고 모든 검색 이제 30일간 발생한 이런 검색 건수, 관련성, 난이도도 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검색 볼륨에 관한 차이를 이해하면은 이제 모든 키워드가 다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 분석으로 인사이트 마이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넓은 키워드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 사용자 유형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의도 그리고 앱 베네핏을 설명하는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발굴한 다음에 키워드의 성과, 이런 볼륨, 난이도, 관련성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검증된 키워드들 기반으로 이제 메타데이터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작업이 어렵긴 하지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메타데이터 작업을 하시면 이제 굉장히 더 많은 퍼널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반응 파트에서는 사용자 고려와 사용 후에 표현하는 반응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앱스토어 크리에이티브, 스크린샷 비주얼을 본 후 클릭하거나 건너뛰거나 하는 방식에 이제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고요. 평가 및 리뷰를 남겨서 의식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차트는 아직 릴리즈되지 않은 앱 트윅 ASA 벤치마킹 리포트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국내 빅게임 카테고리에서는 스크린샷을 평균적으로 1에서 2회 정도 업데이트를 합니다.
특히나 의료, 생산성, 쇼핑, 그리고 그래픽 및 디자인 카테고리에서 업데이트를 조금 더 자주 하고요. 구글에서는 비디오 플레이어, 포토그래피, 육아, 생산성 카테고리에서 연간 9번까지 스크린샷을 업데이트 진행합니다. 국내 게임 카테고리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애플에서는 연간 1에서 2회 스크린샷 업데이트 빈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게임 카지노, 카드, 롤플레잉 카테고리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게이밍도 구글에서는 애플보다는 훨씬 높은 빈도로 스크린샷을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특히 게임 애드벤처, 액션, 전략 카테고리에서 연간 6번까지 높은 업데이트를 보여줍니다. 미국에서는 하지만 업데이트 빈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상위 카테고리의 경우 연간 12번까지 스크린샷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ASO, 앱스토어 최적화가 조금 더 알려져 있어서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자, 높은 순위 앱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자주 스크린샷 업데이트를 할까요? 사용자들이 비주얼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A/B 테스팅을 진행한 다음에 이렇게 여러 요소들을 테스팅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다양한 이런 사용자 그룹에 맞춰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용자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익스피디아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여행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항공권, 패키지, 렌터카 등등 이런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잘 표현하는 기존 스크린샷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랑 어떤 포인트를 강조할 건지는 많은 A/B 테스팅을 걸쳐 도입된 것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플에서는 추가로 CPP 커스텀 제품 페이지도 해서 전환율을 추가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애플 CPP는 이제 애플 CPP를 통해 다양한 키워드에 맞춰서 개별적인 타겟팅을 해서 전환율을 추가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한번 호텔 및 객실 예약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봤는데요. 완전히 다른 비주얼 세트를 보여주고 이제 그들이 실제로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벌써 그 호텔 관련된 스크린샷으로 이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렌터카랑 할인 예약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면 또 다른 비주얼 세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미국에서는 CPP가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논게임 그리고 게임 카테고리에서 모두 일반 키워드, 브랜드 키워드, 우리 브랜드 키워드, 그리고 경쟁 앱 브랜드 키워드, 그리고 디스커버리 키워드 이렇게 세분화해서 CPP를 진행하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CPP를 아직 잘 사용하고 있지 않으셔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에게도 한번 CPP를 시도해봐서 더 전환율을 높이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미국에서 논게임, 게임 모두 CPP를 할 때랑 안 할 때의 이 성과가 굉장히 다릅니다. 저희가 TTR, Tap Through Rate, CVR, 전환율, 그리고 ITI, Impression to Install을 한번 분석해봤는데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특히 게임은 전환율이 8% 정도로 증가한 반면 논게임은 ITI와 TTR에서 각각 3% 그러니까 더 높은 성장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스케일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스크린샷 현지화도 이제 전환율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예로 앱틱 현지화 스토어 익스플로러 스크린샷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국내마다 앱스토어에서 이제 사용자가 반응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에서 철저한 A/B 테스트를 걸친 후
현지화 제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다양한 사용자 그룹들이 문화와 언어에 맞게 스크린샷을 조정하고 사용자 참여를 크게 향상시키고 다운로드율을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포토샵 같은 경우에도 미국, 프랑스, 대한민국에서 스크린샷 자체 순서 자체를 다르게 하고 강조하는 캡션도 다르고 비주얼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A/B 테스트 기반으로 최적화한 스크린샷이고요. 그래서 스크린샷 부분을 마치기 위해서 요약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용자 유형 및 의도를 조사하기. 그 다음에 여러 요소들을 한번 바꿔가면서 A/B 테스팅을 실행한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애플에서는 CPP로 세분화된 타겟층에게 커뮤니케이션하고 마지막으로 글로벌로 스케일업해서 이 모든 것을 또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현지화 조사로 A/B 테스팅 결과가 좋았던 애들을 도입시키기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인 후기와 평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기와 평점은 사용자 감정을 이해하고 사용자의 만족도를 통해 이렇게 패턴들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분석은 현재 앱을 향상시키는 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 앱을 개발할 때, 로드맵을 개선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인사이트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후기로도 잠재 사용자 그룹을 발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앱트윅의 감정 분석 툴을 사용해서 사운드클라우드 리뷰를 부정적 그리고 긍정적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부정적은 위이고 긍정적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UI 그리고 기능 관련된 피드백이 많았어요. crashing, new update, 뭐 픽스 해달라, 업데이트가 별로였다, 다크 모드 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아래에는 underground, unreleased, 이제 발매되지 않은 곡을 찾기 위해 underground 아티스트 찾기 위해 좋았다, 유익했다 이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포티파이라는 경쟁 앱이 많이 언급된 거죠.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부정적 이런 패턴들, 인사이트들은 그 제품 개발팀에 전달해서 제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동시에 CS팀은 빠르게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를 해야 합니다.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하기 위해서 그 답글을 남기는 게 중요한데요. 답글을 남길수록 이제 애플 앱스토어에서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도 앱을 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긍정적인 후기로는 어떤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그 긍정적인 키워드를 더 깊게 분석해서 연관 키워드를 발굴하고 추가적으로 어떤 마케팅 채널에서 더 언급해서 더 많은 사용자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좋은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제가 여기 다크 모드를 예시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런 부정적 키워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품 개선에 도움이 되고 언더그라운드의 연관 키워드를 보시면은 New Age, Contemporary, 스포티파이보다 쉽다 이런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럼 이런 키워드들을 추가적으로 메타데이터에 녹이실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스크린샷에 포함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 스포티파이 이제 CPP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그 스포티파이랑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좀 더 강조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후기와 평점에 연관된 키워드를 분석하고 부정적 후기 키워드로는 제품을 개선하고 그리고 답글로 동시에 응답을 하고 그리고 긍정적 후기 키워드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녹이는 것이 주 전략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다운로드를 넘어서 beyond the downloads. 왜냐면 앱트윅은 앱 마케터들이 앱 다운로드 수를 늘릴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단순히 다운로드 수를 넘어 더 넓은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점을 꼭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 다운로드 수를 넘어서 봐야 할까요? 우리의 목표는 더 나아가서 그들의 장기적인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앱스토어를 통해 이런 질적인 인사이트를 얻고 보다 개인화된 그리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꼭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와주신 분들께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할인 쿠폰을 가입 시 사용하시면은 연간 요금제에서 10% 할인이 되고요. 월 말까지 유효합니다. 그리고 데모나 그 체험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ASO랑 ASA 국내 인사이트 벤치마킹 리포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출시되는 대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